8월 10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월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강수영 변호사 빈자리인데요. 오고 네, 오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천천히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했나요? 네네. 이제 더 이상 대구통신원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간헐적 대구통신원. 간헐적 대구통신원. 네. 오히려 대구에 있는 게 네. 방송에 모시긴 더 좋은데.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서울로 왔다. 서울로 왔다. 서울로 왔다. 서울 아니 경기도. 아, 경기도. 네. 오, 이사는 잘했는지 궁금하네요. 저 가까워지니까 늦는다. 원래 그렇습니다. 네, 예, 멀리 사는 애들이 빨리 온다. 예, 좋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드디어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 역전하면서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서울, 경기 경선 유리한 고지 맞이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또 반대로 정청래 후보는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남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구도의 강력한 구도의 힘이 좀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작할 때부터 집권 2년 차에 이른바지 대통령과 각이 서는 노선. 근데 그 각이 서는 게 구체적으로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네. 그럼 왜 나온 거냐?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명년서를 남긴 거 아닙니까? 왜 나온 겁니까? 왜? 싫다는데 왜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싫다는데 그만해. 연임을 왜 한다는 겁니까? 예. 예. 네, 근데 그 구도가 예. 예, 작동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텐션 좋습니다. 아. 예. 왜 늦은 겁니까? 쉬게 하라는 거예요. 싫다는데 왜 나온 거야? 죄송합니다. 예. 조만간 제가 저 아래에서 뼈해장국 사겠습니다. 예. 아니 뭐 3등 후보니까요. 제가 네. 말씀드리기 좀 편하네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김민석 후보의 지난 주말 경선 메시지를 보면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좀 여유 있고 통합이랑 예. 이제 화합만 얘기하면 되고 아까 예. 저희가 뭐 처음에 가볍게 송영길 후보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해봤지만 송영길 후보가 이제 지금 김민석 후보가 해야 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안정적 1위, 그다음에 추세가 나에게 넘어왔다, 대세가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하면 당내 화합, 통합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되는 전당대회로 가고 있고 송영길 후보는 뭐 여러 뭐 본인의 연설이라든지 쇼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전당대회에서 내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정 관계를 다 좀 견인해가는 뭐 이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MSG가 아니라 소금이다. 뭐 이런. 예. 어떻게 보시나요, 강수영 변호사? 예. 지금 언론에서는 예. 이제 야 정청래 후보가 나오지도 못할 줄 알았더니 네. 박빙으로 가는 거 보니까 되게 선전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출마를 안 하시고 양자 대결로 갔잖아요. 지금 확 벌어져 있을 거예요. 아하. 김민석 후보하고의 차이가.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그냥 1등, 2등 표 차이가 얼마다. 그러니까 선전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가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뭐 다 분석하시지만 거의 이제 당대표 선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기운 것 같고. 아, 그래요? 제가 예. 제일 열심히 봤던 건 사실 제주였거든요. 제주. 몇 분 안 계시지만 예. 상대적으로 권리당 의원이 많지 않으시지만 이유가 있을까요? 호남의 민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큰 샘플의 여론조사와 다름없다. 제주에 계신 분들 호남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론조사 샘플이 많아봤자 1,000명 정도 예. 샘플 잡잖아요. 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치면 많은 투표했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 그 꽃이 지고 나서야 거짓말인 줄 알았다. 혹시 거짓말이 아세요? 여론조사 꽃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여론조사들 보면 예. 김민석 후보가 크게 지는 걸로 전 지역에서 예. 호남, 전남 빼고는 전남 강주 빼고는 예. 10몇 프로씩 지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부정확하다는 게 제주만 봐도 정확하고 그러면 이상하다. 전남 강주만 왜 그렇게 김민석 후보가 그 꽃에서도 높지? 예.
그러면 실제는 더 높겠는 걸. 높은 거야. 예. 꽃을 던지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은 뭐 하영 기자도 잘 알지만 제주가 호남이랑 연동되어 있고 네. 호남이 서울 수도권과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 그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둬야 될 정도로 당원 수가 적어요. 실제로 근데 가중치도 예,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지역들을 무선적으로 지금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제주에서 지금 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50%를 넘겼단 말이에요. 이제 호남에서는 이게 이제 제주는 표본이 작으니까 당원 수가 적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 차이 안 나지만 호남에서 만약에 한 50만 당원 정도 잡는데 예. 35만 투표한다고 칩시다. 30만이나 그럼 5% 차이 나면 표차가 얼마가 나는 겁니까? 10% 차이 나면 얼마가 나는? 10% 차이 나면 그러네요. 3만 표가 나는 3만 거예요. 표. 5% 차이 나면 한 15,000표. 번에 예. 한 번에 대세론으로 나올 수도 한 있겠네요. 번에 넘어가는데 이번 주 초까지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주 결과까지 보고 나서 보면 이제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50% 중반을 넘기는 득표를 할 거냐. 예.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가 40% 중반이냐 아니면 40% 초반이냐. 뭐 이 차이에서 대략적으로 10에서 뭐 5에서 15 사이에 이제 게이지가 있는데 여기 정도 차이가 나면 이제 말한 대로 당 대표는 일단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인천에서 송영길 후보가 10%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인천은 어쨌든 서울 수도권과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선거에서도 송영길 후보가 예상 넘는, 그러니까 지금 뭐 SNS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화제성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럼 10% 넘는다라고 하면 지금 전당대회 경선 방식 선호투표제라는 걸 감안하면 이미 이제 뭐 당대표 경선은 조금 기울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호남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남의 권리당원 비율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강원도에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라도 호남이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든지 주속 야청이라는 표현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호남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고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리고 정청래 캠프라든가 이제 다른 캠프에서도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보든 어쨌든 간에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나 구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세요. 참 기이하죠. 네. 강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강원도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예. 오로지 호남. 이게 기이한 게 왜냐하면 그 연설할 때는 강원도 투표를 한 상태에서 연설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룰을 10분 이용하는 거예요. 정청래 후보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전당대회 모습은 매우 기이하다. 예. 전국 순회 경선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지역 가서 그곳 이야기하라고 순회 전당대회를 하는 건데 계속 호남 얘기하고 그게 그만큼 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급하다고. 예, 보시는구나. 매우 조급한 예. 거고 예. 앞서서 했던 순회 경선의 모든 하나하나의 결과들이 정청래 캠프에서 계산한 거하고는 다 어긋났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보는데 호남 분들이요. 특히 전남하고 광주에 계신 분들이 예. 뭐 우리 편 들어주겠다 말만 하는 거 그런 거에 현혹될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관여층이 많이 계셔서 결국 두 가지 포인트 본다고 봐요. 말만 하는 거냐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예. 이 전남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별로 정청래 후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 속도에는 자신 있어요. 그 외에는 실천적인 어떤 기술적인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는 게 1번 문제점이고 예. 2번은 대통령을 나쁜 사람 만들어 버렸어요. 호남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내가 지지했고 우리가 당원들이 많고 대통령 경선에서도 우리가 손수 뽑은 사람인데 1년여 지났는데 벌써부터 대통령을 나쁜 사람 만들고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 만들어 버리는 게 자기 살겠다고 그게 맞냐. 설사 대통령이 좀 비판받을 구석이 있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렇게 하는 거는 대통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만들었다는 네. 게 그 레버리지 ETF에 대한 비판, 이 정책 비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나는 이재명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네. 딴지 게시판만 가봐도 뭐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을 대통령 뽑아서 안 됐다는 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를 배신했다, 민주당을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 공소취소 거래설인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호남 분들을 굉장히 분노케 한다고요. 그런 분위기 네. 있다. 더 해주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호남 분위기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쫓기기 시작했죠. 이제 첫 번째로 그 쫓기는 모습을 드러낸 게 부산연설이었고, 부산연설에서 충청 결과가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캠프 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네거티브 않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거티브 전략으로 그때 전환됐죠. 그날 이제 돌아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보니 저쪽은 바람이야, 저쪽은 조직이야, 난 바람이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뭐를 한 겁니까? 부산 내에 있는 노사모들이 호남에 가서 200명이 선거운동 한다는 거죠. 호남 사람들이 볼 때 어이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깨시민 웹자보도 굉장히 논란이 됐죠.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쫓기고 있다라는 거의 방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하신 강원 연설을 보면 이게 이제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이 타이밍상 엇갈리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무적 감각이 결여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대표가 되던 안 되던 민주당에서 주요한 정치인으로 남겠다라고 하면 강원도에 와서는 강원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 얘기를 하더라도 강원도 얘기가 있어야죠. 근데 막 그 영상 보면 밑에서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계속 호남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첫 경선 결과 까지고 나서 충청 결과 까지고 나서 굉장히 좀 쫓기고 다급해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게 보이고 저는 호남에서 지금 결정적인 미스는 기존의 구도대로라고 가도 저는 이제 대통령을 좀 이번에는 대통령에 힘 실어줘야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이 정서가 작동을 할 텐데 SNS에 너무 많은 글을 올리고 SNS에 그 글 중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반도체 겁박말라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호남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 사람들도 야 이거가 뭐 300조가 넘는 게 800조가 되는 게 다 되겠냐?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야 그래도 우리가 이 반도체라도 공장이라도 내려오고 이렇게 돼서 좀 먹고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뭐 길게 잡으면 해방 이후에 한 번도 호남권에 이런 정도 규모의 국책 사업이라든지 뭐 국가 단위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거를 그래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정서가 지금 호남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남 그 지역 방송에서 하는 그 현장 르포 보면 삼성전자가 와서 똥만 싸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호남의 심정이 이거라고요. 예, 오죽하면 그러겠냐고요. 오죽하면 한 번도 산업을 말하자면 국가 단위의 산업을 유치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첫날 그 다음날 호남 사람들 머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왜 전북 가서 여기 소외론 얘기하지? 왜 갈라치기 하지? 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호남 선거 앞두고 여기 이거 겁박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버리면 저는 이게 뭐 정청래 후보라고 호남의 반도체 단지가 내려가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정무적으로는 뭔가 타이밍이 계속 엇박자고 쫓기고 있다 이런 걸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제가 충남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충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이건 이제 충남 제가 주말에 충남에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래요? 전당대회 첫 판이 충남이었잖아요. 그렇죠. 충청도였잖아요. 충청권에서 왜 졌을까? 충청 후보의 고향인데 여러 가지 이제 해석론이 있었는데 충남의 민주당 관계자분들 분을 만나서 얘기 들어봤어요. 막 도대체 막후에 어떤 일이 있냐. 지금 선거를 하고 계신 분이겠네요. 그렇죠. 충남에 이제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 충남의 그 기초 단체장이 10대 5로 졌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10곳, 기초는 졌어요. 국민 10곳. 근데 그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대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꼽고 있냐? 이건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분 견해는 기초단체장 공천을 정청래 편 드는 사람으로 한 것 같다. 박수현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능력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도부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 저 사람은 아닌데 했던 사람들이 뭐 컷오프가 됐든 뭔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통해 가지고 공천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불공정하게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나 봐요. 그쪽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 지방석 선거의 후과네요. 네, 그게 이제 아직까지 여파가 있어서 강하다. 근데 이게 충청은 원래 좀 스윙보터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충청이 그 정도면 호남에서는 기초단체장이나 이쪽 공천이 곧 당선인 곳이니까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공천 과정에 좀 잡음들이 좀 있었죠. 그게 더 할 거라는 거예요. 표면에 안 드러난 게.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간단하게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갈 텐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얼미터고 하나는 여론조사 꽃인데 리얼미터는 당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당대표와 관련돼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하고 지지정당 없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 꽃에서 밝힌 걸 보면 정청래 후보가 전화면접과 ARS 모두 오차 범위에서 좀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 이제 참고만입니다. 참고만인데
권역별로 조금 좁혀서 보면 사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기엔 조금 작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박한 방송이네. 패널들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안 알려주고 이게 왜 네.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네. 직전에 나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뭐 두 분 다 네. 직전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미 이거 보기 전에 얘기를 했다고요. 코치 지고 나서야 결과를 알았다고. 네. 예,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을 좀 보면 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지만 좀 앞서가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여론조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지금 현재 흐름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미리 보면 꽃 여론조사에서는 늘 정청래 후보가 그러니까 근소하게라도 우세를 보이는 경향성을 띄워왔기 때문에 뭐 이번 결과에서 전당대회 결과에서 만약에 꽃이 그동안 이제 꽃도 이제 매주 하고 있잖아요. 나오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꽃은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표본이라든지 이 어떤 경향성에 대한 좀 재조정, 성찰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일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게 꽃이 뭐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평가하기에 민주당 이른바 김어준 씨 등이 얘기하는 코어 지층의 정서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청래 후보가 상당한 득표를 보인다라는 평가의 전제가 저기에 있는 거고 저는 표차가 많이 안 벌어지는 이유가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제 하강 국면에서 이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어쨌든 김민석은 아직까지는 자기 서사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 속에서 이제 판단되어지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 너무 시끄러워. 이러니까 나 그냥 투표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정서가 정서가 존재하는 흐름이고 그게 이렇게 전당대회에 관련된 이슈 볼륨이 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 경향성을 좀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대표 선거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론조사 꽃이요. 우리가 이제 인용하지만 이거 짚어야 돼요. 그 권역별로요. 지금 실제 선거 결과하고 여론조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사이에 또 날카롭게 보셨죠? 대전, 충청, 세종은요 29대 48이에요. 지금 48이 정청래 후보라는 김민석이 거죠? 29. 이렇게 나와요. 이 꽃에서 여론조사가 대구 경북가요 34대 43. 한참 떨어져요 김민석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 32대 44. 이게 이런 식으로 거의 10몇 프로가 다운돼요 김민석 후보가. 이건 여론조사로서의 그 가치가 없어요. 왜 틀린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여론조사 이렇게 하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틀린 근데 이런 조사에서조차 텐션들 두 분 다 오늘 텐션 좋은데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 꽃에서조차 광주 전라에서 49대 36이에요.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요. 이런 경향성을 보자면 더 많이 앞설 수도 있다. 뭉치하게 앞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지자체장하고 했던 분이 민주당 지자체장 했던 분이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당원들이랑 뭐 지역위원장들 만나본 얘기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9대 1이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그분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분인데 9대 1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광주 전남 좀 기울어져 있다 이게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전북과 광주 전남의 당원수 차이가 한 1.5배에서 2배 사이 정도 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청래 후보는 전북에서 내가 상당 성전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전북을 엄청 이제 다져놓은 거잖아요. 오늘도 전주 일정들이 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 때문에 그래서 전북에서는 상당 표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 전남에 이제 어쨌든 표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박빙격차보다는 훨씬 좀 격차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 와중에 지금 추미애 지사가 어제부터 메시지를 발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청래 후보 페이스북 게시글에 예를 들어서 아니라 페이스북 게시글에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저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추미애 지사가 직접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 뭐 힘내라. 자식의 장래를 본인의 안위보다 걱정하는 어머니들 마음도 그럴 것이다. 뭐 힘내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댓글만 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을 좀 줄까요? 어쨌거나 경기지사로서의 영향력도 좀 있고요. 아니요, 뭐 전혀.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 지금 경기도 재정 문제 가지고 또 이제
거의 뭐 폭탄 기자회견을 하나 했잖아요. 네. 일단 그런 게 다 추미애 도지사가 다음 대권을 염두한 움직임이라고 좀 봐요. 예. 이번 임기 끝나면 대선이잖아요. 바로 딱 맞물리잖아요. 경기도지사 임기하고. 예. 근데 이제 광역단체장이요 대단한 존재감 있는 것 같지만 메시지 안 내고 가만히 있잖아요. 예. 존재감이 사라져요. 부산시장 여러분 관심 가지신 적 있어요? 없어. 얘기 안 하면 이게 뭔가 화도 안 던지면 큰일 나요. 이게 전당대회 국면에서 매우 큰 소외감을 느꼈으리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추미애 도지사는 정청래 후보하고 지지층이 겹칩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강성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겹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집력은 높일 수 있겠으나 네네네. 확장성은 없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정청래 후보가 SNS에서 쓰는 글이 그냥 제 감각에서 너무 다 구려요. 예. 어머니 뭐 이게 뭐예요 SNS에. 그리고 저거에 댓글을 다는 네.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지사의 행보도 사람들이 볼 때 경기도 뭐 재정이 어렵다며 뭐 돈이 없다며 그 추미애가 그러는 게 이재명 때문에 그러는 건가? 김동연이 싫어서 그러는 건가?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때에 예. 저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묶여버리잖아요. 패키지가 되죠. 아 그렇죠. 이게 선거운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미애 지사가 내가 진짜 너무 지금 예산 문제가 시급하다. 세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던진 제안조차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뭔가 이재명하고 각을 세워서 뭘 해보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무적으로 미숙한 게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SBS 갔다 오니까 몹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패널들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돈을 막 쓰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예. 오죽하면 추미애 그러니까 이건 각세운 것도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추미애 지사가 자기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추미애 말을 존중해왔다고. 예, 근데 추미애 지사의 의도는 예. 아니 이게 원래 취득세 위주로 돌아가던 경기도 재정이 경기도가 못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기업들이 얼마나 잘 돼요. 법인 소득세 엄청나게 거치는데 그게 경기도로 안 가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세제 개편을 해가지고 좀 합리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게 원래 본질로도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예. 그걸 세련되지 못하게 저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제명 대통령이 저격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읽힐 거야. 이런 게 좀 미숙하다는 겁니다. 예. 예.